음, 경력 개발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이 경력 개발이 중요하다. 기업 측의 입장에서도 또 종업원 각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거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떻게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표거든요. 표 8-16인데 여러분 텍스트로 볼 것 같으면은 341페이지예요. 크게 이제 이 아까도 있지만 계획 실행 통제 뭐 우리가 플랜 두 C 항상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익숙할 텐데 어떤 걸 시스템 한다. 이게 플랜, 두, 실행, 그다음에 컨트롤, 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벌써 계획 단계에서는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경력 개발 시스템을 구축해서는 여기에서 보시듯이 종업원의 경영 욕구하고 기업의 경영 욕구가 있죠. 이제 이걸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조정을 해서 통합을 시켜서 목표를 설정하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설계한다. 자, 설계해놓고는 뭡니까? 자, 이 경력 개발도 그냥 되지 않는다. 여기서 보니까 배치 전환, 교육 훈련, 승진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조금 이따 승진 교육 훈련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승진을 놓고 교육 훈련 한 내용을 가지고 실행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죠. 평가해서 또 다음 피드백을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경력 개발 시스템인데 요 각각에 대해서 핵심 내용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경력 개발 시스템의 CDS, Career Development System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아까 앞에 계획을 할 때 개인의 목표, 그다음에 조직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개인의 경영 욕구 이제 이 부분을 정태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경력의 다시다. 다시 앵커야, 앵커. 이 배가 이렇게 딱 부닥치는 저반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죠? 배가 항구에 들어갈 때 딱 저반한 걸 앵커라고 다시라고 그러는데 이 표현을 이렇게 썼네. 개인의 경영 욕구와 경력의 앵커는 어디냐? 이 정태적으로 한번 볼게요. 정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관리자다, 전문가다, 조직인다, 기업가다, 자유인다. 요 보통 이 다섯 가지가 개인의 경영 욕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뭐냐? 내가 지금 닫고자 하는, 내가 정박하고자 하는 탓이 어디 있냐? 경력 개발을 통해서. 정태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하나는 뭡니까? 관리 능력, 관리자, 최고의 리더십을 갖추고 경영자의 위치에 오르는 것. 이게 경영 목표.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목표는 갖죠. 최고의 리더십을 갖고 최고 경영자에 한번 올라보자. 이거 좋은 다시입니다. 이제 이는 관리자, 전문가.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특정 조직 안에서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뭐냐? 여러분 조직원으로서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 좀 안정적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 이게 조직인다. 그럼 기업가다서 뭡니까? 조직이나 의존하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 이런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인. 조직에 제약되기보다는 좀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이런 어떤 자유자, 자유작업인, 자유직업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인이 경력을 목표로 할 때 고려되어지는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뭐 한두 개 정도가 다 관련되어지죠.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다.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 이런 것도 이제 그럼 내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력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이 안전성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좀 이 승진해서 내고 나름대로 중요한 의사결정의 주도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정태적인 관점에서 개인이 경력 개발했던 목표로 세울 수 있는 내용이죠. 굉장히 뭐 이거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정태적인 끝쯤에서 요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런 내용을 놓고 연구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많이 되어졌는데, 요 사례가 한번 보죠. 샤인이라는 사람은 뭐냐, 이제 요 앞에서 제시한 욕구가 뭐냐니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경력 욕구, 아까 경력 아까 5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욕구를 갖다 정태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조직의 직무와 개인의 적성이 맞는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만약에 일과 그 사람의 적성이 맞으면 이 사람 경력 개발이 아주 순조롭겠죠. 목표가 분명해지겠죠. 경쟁 목표가. 그 다음에 개인 욕구하고 조직 욕구의 조화.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승진하겠다, 안정적으로 일하겠다, 이 분야의 전문가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의 적성 문제예요.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가 최대한 발현되어지는데 조직의 욕구하고도 다르지 않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이 정태적인 5가지 요인들은 경력 목표를 경력 목표를 설정한 이 5가지 요인들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력 단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는 정태적인 측면이라고 봤죠. 이제는 동적인 것을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 나이에 따라서 탐색, 정착, 유지, 쇠퇴 단계가 되는데, 뭐 회사에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보통 한 회사를 탐색하죠, 그죠? 내가 정체성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잘할까? 이제 이게 여러분 내가 많이 강조를 했던 건데 이 탐색 단계입니다. 보통 25세까지는 탐색 단계예요. 그럼 회사에 이제 보통 한 25세 되기까지는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경력 개발의 목표는 뭐냐? 나는 이런 회사에 이런 직무를 하면 잘 하겠다. 내 적성에 맞겠다. 이런 것이 뭡니까? 탐색 단계에서 이게 뭡니까? 이 정체성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학 다니는 동안에 이 학습하는 동안 아직 구체적으로 조직의 일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 정체성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나하고 맞는 일, 나하고 맞는 조직, 내 개인적인 욕구하고 조직의 욕구가 조화돼야 되겠지. 일치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 근데 조직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맞네. 나에게 주어진 직무하고 내 적성하고 안 맞네. 이제 회사 가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경력 개발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들어갔네. 들어가서 이제 보통 한 20년 정도는 정착 단계입니다. 회사에서 한 20년 일하죠. 정착 단계 됩니다. 이제 20년 정도 일하면 상당히 하이 레벨의 포지션에 갑니다. 이때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경력 개발을 이 단계에서 아주 잘해야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3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정말 계속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성장 가도로 달릴 거냐, 아니면 현상 유지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미끄러져 떨어질 거냐, 이걸 갖다가 보통 45세 때쯤 되면 결정이 됩니다. 임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현상 유지하면서 부장으로 끝내느냐,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65세가 되어지면 자연히 이렇게 하락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한 인간이 가는 캐리어 프로세스, 캐리어 패스죠. 경력의 단계입니다. 스텝, 경력의 도표입니다. 이것이 뭐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력 개발을 목표를 가지고 동태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이제 이 정착 단계에서는 여기서 이제 핵심 가치는 친교성이다. 잠깐만요. 핵심 가치는 친교성이다. 이 단계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조, 교류를 하면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거고, 이 단계에서는 뭡니까? 이제는 굉장히 큰 생산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 되면은 뭡니까?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여하이 통합을 시키고 총합할 거냐. 이런 핵심 가치가 각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캐리어 목표, 경력 목표를 설정할 때 갖는 패턴이다. 상당히 잘 그렸죠.
여러분도 이걸 가지고 한번 고민을 많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탐색, 정착, 유지, 쇠퇴 단계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네 가지 그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꼭 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홀이라는 사람이 이걸 했는데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제 그런 동태적으로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만 요 모델의 의미는 어떤 게 있냐를 보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개인의 경력 단계가 구분되어진다. 아까 얘기했지만 25세, 45세, 65세 이상 이렇게 네 단계로 했는데 경력 단계별로 경력의 욕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당연하죠, 그죠? 20대까지, 25세까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20년 되어졌을 때, 65세 되었을 때, 단계별로 다 욕구가 달라진다. 거기에 맞게끔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자, 경력 상담에 있어서는 어느 경력 단계에 있냐. 현재 종업원의 경력 욕구가 그 단계의 지배적인 경력의 욕구와 적합 관계를 이루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의 욕구가 지금 몇 살이냐, 이 조직에서 몇 년 되어졌냐, 이거 보면 그 조직이 원하는 지배적인 욕구하고 개인 욕구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앞에 정태적인 것과 달리 이 동태적인 경력 단계를 한 이 홀스 모델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적인 거하고 동적인 걸 동시에 다 고려해 보면 여러분 경력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조금 마이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런 게서 뭐 전통적인 경력 경로를 짜는 거. 이게 이제 TCP라고 그러는데 Traditional Career Path. 종업인 개인이 경험하는 쪽인의 직무를 수직적으로 배열하는 경우. 네트워크 경력 경로, 네트워크 커리어 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다 고려한 거 더블 레드 커리어 패스가 있다. 이것은 뭐냐니까 연구개발이나 기술직과 같은 전문직에서 나는 관리직으로 가고 싶다. 이제 이럴 때는 더블 레드 커리어 패스고요. 네트워크는 뭐다? 수직적, 수평적으로 배열하는 경우. 이제 이걸 네트워크 전부 다 이게 말 그대로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뭡니까? 수직적으로 딱 보는 거다. 자, 요걸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다 이제 A, B, A 이제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 어디서 했는 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최근에 좀 문제가 되었던 건데 경력 경로를 한번 볼게. 자, 여기서 보면 음, 여기에서 한 4년까지는 탐색기, 4년부터 팀장이 되기까지는 심하기, 그 다음에 팀장 이후는 이제 고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팀장 이후는 어떻습니까? 매니저 팀장 이후는 이제 관리직입니다. 이제 관리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수평적으로 매니저 트랙을 다 밟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 탐색기 단계에서는 일반 출액이, 여기 일반 출액이 있고, 프로페셔널, 자기 직무 고유 출액이 있다. 요 두 개를 묶어서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어떤 특수 분야는 스페셜 트랙이 있어. 반드시 이 분야는 감당해야 될 스페셜 트랙. 요거는 뭐냐? 보세요. 스페셜 트랙은 특정 전문 인력으로 채용되었을 때 관리되며 직무 이동은 제한적이다. 이 사람은 이 분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갈 특별 분야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분야만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 전문직 성장군은 뭐냐?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데 캐리어 고울을 그러니까 경력 목표를 직무 공간의 이동을 최소화한다. 이거는 많이 안 변해요. 이 전문가 그룹은 가도 뭐 조금 한 개 옆으로 간 정도. 일반 관리군 이거는 뭡니까? 크로스 펑션을 한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로 가도 크로스가 되어줘도 직무가 할 수 있게끔 이제 성장군이고요. 그다음 임원직 이 임원직 성장군은 어,
어떤 분야를 관리해도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문 분야 이동도 가능한 임원급 이런 부분들이 각 단계별로 어떤 경력 개발에서 주어져야 할 핵심 사안들이다. 이게 인천공항공사에서 사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남동공단의 남동발전공단에서 이제 똑같은데 요거 한번 보세요. 경력 단계를 이렇게 봐요. 여기 경력 단계를 커리어 레드 아까 개인 관점에서 커리어 레드라고 그러잖아. 경력 사다리. 자, 탐색기, 성장기, 심화기. 그다음에 이 각 단계가 경로는 어떻게 되냐? 요런 입사부터 요렇게 이렇게 쭉 발전 내용이죠. 발전, 운전, PI, 혁신 쭉 해서 뒤에 자, 전문가가 되려면 혁신 전문가까지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경력이고요. 역량은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각 단계별로 자, 요거는 주로 이제 관리직입니다. 경영 혁신 전문가인데 여기서 보니까 탐색기는 요런 내용, 성장의 요런 내용, 심화기는 요런 거에 대한 경력을 쌓아야 된다. 사다리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배치 전환이라고 앞에서 그 경력 개발 시스템에서 나왔는데 때때로 뭡니까? 이 이제 경력 개발 상위로 갈수록 이 크로스가 배치가 되어지게 하고 배치를 전환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 이 배치를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상당히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배치 전환을 할 때. 그래서 A 부서, B 부서, C 부서로 A 부서에 있다 C 부서로 배치를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원칙이 있는데 몇 가지 볼게요. 첫째는 이 적합성의 원칙. 여러분 그 일과 그 사람이 잘 맞아야 돼. 이게 이제 적합성인데요. 종업원의 능력과 직무 그리고 시간의 세 차원이 적합 관계를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일과 능력도 그 사람의 시간도 그러니까 몇 년 되어졌냐 이제 이것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적합성의 원칙인데 이 적합성의 원칙이 벗어나면 이 소위 멘붕에 빠진다고 그래. 근데 적합성이 안 맞는데 배치 전환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만둬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육성에 배치 전환할 때는 반드시 종업원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 요번에 뭐 과장으로 배치를 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지금 과장으로서의 경력을 더 깊이 개발하라. 과장으로서의 능력을 소양을 연마하라. 이런 것도 된다. 능력을 배양한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요거는 이 배치 전환은 또한 종업원의 능력과 기업의 요구 사이에 앞에 적합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 배치 전환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안 하면 못하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경력 개발 프로세스에서 배치 전환이 이제 경력 개발을 교육을 받고 경력 개발상에 이제 전환 배치가 되어질 때는 이런 원칙을 근거해서 배치 전환을 실시하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자, 이 이제 로드맵이 있죠. 요거 좀 구체적인데 요거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한번 요거는 이 역량 개발 앞에 이제 경력 개발이 있고 역량 개발이 있는데 역량 개발은 이제 조금 관리 영역이라고 보면 이제 경력 개발은 자기 전문성 쪽으로 웨이트가 크고 역량 개발은 보편적인 능력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제 개발인데 이 남동 발전에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제 역량 개발 로드맵을 이렇게 좀 세밀하게 설명했는데 이걸 여러분 좀 개인적으로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이제 여기 한번 잠깐만요. 나오는 게 이제 아까 승진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경력 개발 시스템의 결론 부분은 뭡니까? 자, 쭉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져서 이제 마지막에 기결되어지는 것은 승진이죠. 이 경력 개발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 승진에도
승진을 위한 결정적인 자료, 아까 전환 배치도 필요하죠. 배치 전환도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동시에 어떤 승진의 결정적인 백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진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한마디로 뭔가 하니까 종업원이 경력 경로상에서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다.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은 뭐 배치 전환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수직으로 탁 내 포지션이 바뀌는 거지. 예? 경력 경로상에서 어떤 아까 단계별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건 이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승진이죠.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력 개발의 또 하나의 뭐 목적이기도 하고, 또 경력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승진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좋은 사례가 하나 들었죠. 여러분 아마 조선의 고소득 전문, 조선시대 고소득 전문직 궁녀, 이분들이, 이 궁녀들이 이제 자기 경력 개발을 쫙 해가지고 뭡니까? 궁에 들어간 다음에 최종적인 이분들의 어떤 타겟, 경력 목표가 제조 상공이다. 제조 상공. 아, 이게 참 대단하네요. 그죠? 보니까 이 처음에는 입궁을 해서 15년까지, 또 15년에서 15년, 또 10년.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 한 3, 40년에 걸쳐서 이제 이 캐리어가 쌓여야 이 제조 상궁이 되는데, 제주 상궁이 되는데, 또 제주 상궁 되기 전에 일단 상궁이 되어져야 하고요. 상궁이 되기 전에 나인이 되네. 나인이 돼야 된다. 그냥 처음에는 이제 애기 나인이라고 그래. 궁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애기 나인. 우리 물론 이제 견섭궁녀에서 나인이 되어지면 나인 주제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사국에. 나인이 되면 이제 정식 궁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궁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세요. 자, 궁녀 월급으로 보면 나인 때는 정칠품 이하고, 그 다음에 상궁되면 정오품 이하가 되고, 제조 상궁은 딱 한 명인데 이거는 상당히 오품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월급을 보세요. 쌀 7말, 16말, 25말 엄청 올라가지. 그래서 정일품 양반까지 올라간다. 이 정일품 양반이 갖는 게 쌀 38말이면 제조 상공에 대해서 25만 원 받으면 상당히 한 중 2, 3품쯤 되나 봐. 이렇게 돼서 하는데, 자, 이것이 뭡니까? 조선시대의 궁녀들 세계에 있었던 경력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오늘날 현대 조직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승진에 필요한 경력들이 이렇게 쌓여지고, 그 경력을 목표를 달성하면 각 단계별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상응하는 급여, 직위도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수직적으로 올라갈 때 승진, 프로모션이라고 그래. 승진. 자, 이게 이제 승진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연공으로 갈 거냐, 능력으로 갈 거냐. 연공은 어떻습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부터 먼저 승진시키 연공서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능력주의는 뭡니까? 근무기간 상관없다. 직무 수행 결과를 보고 승진시킨다. 그런데 이제 기업 승진 정책에 어떤 주의를 할 거냐, 연공주의냐, 능력주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요소입니다. 젊고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은 능력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뭡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경력이지, 연공서열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 취할 것인가는 이제 기업의 인사 정책에서 정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원칙은 있어야 되겠죠. 원칙은 이 승진 프로모션 할 때는 적정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뭐 당연한 기기 아니겠습니까? 이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승진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그냥 또 여러 가지 뭐 이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자, 승진은 어느 정도의 승진 기회가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이 적정해야 돼. 그래서 적어도 과장이 되려면 몇 년 정도 이상, 어느 정도, 10명 중에서 3명 이상 뭐 이런 건 돼야 돼. 공정성.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능력과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는가.
어떤 사람이 승진했는데 누가 봐도 자격이 안 돼.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공정하지 못한 합리성. 어떤 평가 요소를 승진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모두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승진이 합당하다 돼야 되는데 이것만 봤다. 저 사람 인사만 잘한다. 이 사람한테 아부만 잘하는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죠.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경력 개발의 어떤 자료의 시스템에 근거해서 승진이 이루어지면 이제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 이제 이런 원칙이 갖추어지면 좋겠죠. 오케이.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조직 개발, 경력 개발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챕터를 좀 정리를 하죠. 이번 주 강의를 잘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요런 내용들에 좀 근거해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프로젝트 과제를 줬지 않습니까? 그 프로젝트 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인사나 조직의 어떤 특성이 어떤 것인지, 나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좀 조건으로 기본 전제로 해서 여러분 좀 프로젝트 어떤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조직 제도를 시스템을 좀 한번 잘 분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